철상한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철시가 아니고요. 철상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재물을 거두는 걸 철상한다고 한 거래요. 그 철상의 철이죠. 그게요. 재물을 거두니 아니 제기를 거두니 작게서 말씀하셨다. 공자가 말씀했는데 그 옹시의 내용이 상자가 서로 상자가 아니고 본래 뜻이 뭐라고 있어요? 볼상이라고 했죠? 네. 근데 이 보다란 뜻인데 서로 보다고 하면서 서로란 뜻도 있고 서로 돕는다고 해서 돕다란 뜻도 있어요. 네. 자 여기서는 돕다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네. 상자가. 그 다음에 유자가 있는데 유자는 별이 유자 또는 밧줄유 후기도 오지만은 그 바로서로서 의미 없이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춤을 쓸 때 유세차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때 유자가 그 바로서로서 의미 없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쓰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명에 빼고요. 돕는데 벽공을 돕는 벽공이 있건을 그렇게 풀렸어요. 그 다음에 천자는 목목하시다 그랬는데 이게 목자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목자가 지난 시간에 앞페이지 한 7페이지 볼래요? 금문이나 소전이 보면 벼에 꽃이 피어 있는 상황이요. 네. 그 모양이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답을 목하는 글자고 또 그 아름다운 정경이나 성정과 관련돼서 성격이요. 성정과 관련돼서 화목하다나 온화하다 뭐 그런 뜻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천자의 위유가 온화하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온화하다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천자는 온화하시다는 그 옹시의 내용이신을 어찌 했자요. 어찌에 취할지에 어찌 취하느냐 이거죠. 뭐뭐대인데 처속격 이거요. 상가의 집안에서 집안의 당은 이제 집당자니까 마루란 뜻으로도 풀릴 수 있어요. 원래 제사를 마루에서 지니까 대청 마루에서 지내니까. 그래서 해, 취, 삼가지당고를 갖다가 어찌 취한다 이거죠. 어디에서 취하느냐? 삼가지당이요. 삼가의 집에서 어찌 취하는가 이렇게 풀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한자를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 알고 있는 한자를 적용해 가지고요. 풀이를 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요. 8.1편 제3장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문장이 들어가면은 안 배운 신출한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신출한자를 설명을 한 다음에 문장풀이를 했는데 최초로 지금 신출한자 없이 막바로 문장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업을 해오면서 신출한자하고 그리고 문장풀이를 했는데 신출한자 없이 막바로 문장풀이 들어가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수업이 진행되겠죠 아무래도요. 거기 있는 이 8.1편 제3장에 글자들이 아들자, 가로왈, 사람인, 마리을리, 아니불, 어디린, 그 다음에 가틀려, 예도레, 어찌하, 사람인, 마리을리, 아니불, 어디린, 그 다음에 가틀려, 그 다음에 풍묘악, 그 다음에 어찌하 해가지고 한 뭐 10글자 조금 남짓 더 되는데요. 뭐 한 15글자 정도 되나요? 근데 그 글자들이 다 설명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막바로 풀이를 들어가는데요. 그 풀이는 밑에 이어서 나오고 있죠. 자,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고 풀이를 해볼까요? 작게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면 얘를 어찌 쫓으며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면 악을 어찌 쫓겠는가 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공자가 불추적 다수의 제자들한테 한 얘기를 후대에 제자가 기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내용에서는 애와 악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언급한 내용을 풀이를 통해서
원문풀이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이 불인이면 그렇게 되는데 사람 인자에 말일 일자가 나오는데 말일 일자가 거기서는 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가정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만일 뭐뭐 한다면 뭐 이렇게 풀이해야 되는데 굳이 만일을 갖다가요 쓰지는 않았어요 문장 풀이에서는. 그래서 어질지 못하면 그렇게만 뭐뭐 하면 그렇게만 풀이를 했어요. 그다음에 부리는다고 했는데 어질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앞에 계속해서 삼가 집안에서 뭐 8일물을 준다든지 또는 옹시로서 철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리는 것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할 때 참남한 짓을 한다고 했죠. 참남할 참자에다가 넘칠 남자. 참남하는 말이 자기 분수에 넘치는 행위를 갖다가 참남한다고 그래요. 참남은 자기 지위에 넘치는 지나친 행위를 갖다가 참남이라고 하는데 그 참남한 짓을 부리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공자는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한다면요. 그 참남한 짓을 해서 어질지 못한다면은 같을 여자 또는 뭐뭐과 같이 행동하는 것과 관련돼서 뭐뭐과 같이 행동하면 쫓는다고 해서 따른다고 해서 쫓다 따르다 그런 뜻이 있는 글자예요. 같을 여자가. 그래서 쫓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쫓다의 뜻으로 풀이했고요. 예들의 자 어찌자로 썼는데요. 같을 여자가 지금 우리가 어디서 배웠나요? 앞에서 찾아보면은 쫓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쫓다의 뜻으로 풀이를 해놨어요. 앞에서 우리 입이 배울 때에 그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입으로 말하는 것과 같다. 또 말하는 것과 같게 행하며 쫓는다, 쫓다 이런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도래자가 나왔는데요. 예도래자는 이게 우리 흔히 예도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거쳐야 될 중요한 뭐 의식과 관련이 되는데 그런 의식 가운데 크게 큰 의례와 관련되는 것이 뭐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예요? 그렇죠. 관혼상제죠. 관례오고 옛날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요. 그 다음에 혼례오고 죄송합니다. 혼자를 갖다 그 다음에 상례오고 그 다음에 제례죠. 제례인데 그 간홍상제 가운데서 예도의 자를 보면 예도의 자에 굽높은 그런 예자가 있고 거기에 보이실자가 달라붙었잖아요. 보이실자는 제탁에서 나온 글자 아니에요? 이게요? 제탁에서 나온 글자. 그러면은 이 관홍상제 가운데 그 중에 다 중요하겠지만은 예도라는 말은 특히 목과 관련됐다고 제사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형문자 이제 1호가 종묘 제리아가 아니에요. 종묘 제례자는 제례악인데 그 제례가 제사하고 관련된 제례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것이 악이잖아요 지금요. 그 뒤에다 보면 그러죠? 네. 그게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쫓는다 이거예요. 얘를 어떻게 쫓을 수 있으며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악을 어찌 쫓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풀이했잖아요. 지금 악이 나왔잖아요. 그러죠? 네. 자, 이 애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을 갖다가 구별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랑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고 임금이 있으면 신하가 있고 더 크게 보면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고
이런 걸 구분 짓는 거예요. 얘가 얘라는 것이 주로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이제 이 존경을 표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래서 서로 구별을 짓는 거라면은 이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흐르면 딱딱해지고 경직된 사회가 돼요. 사회 질서에 중요한 것이 예예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게 예라고 해요. 예가 있어야만이 싸움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예의가 없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본능이라는 것이 배고프면 먹을 걸 찾고 먹을 걸 찾을 때 맛있는 걸 찾게 되는데 같은 밥상에서 자식이 예의가 없으면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어버리는 상황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예의가 있기 때문에 부자 간에도 관계가 질서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을 갖다가 구별짓는 것인데 이 너무 구별짓다 보면 형식적으로 흘러서 너무 구별짓다면 경직된다 이게요. 사회 질서가. 그걸 화합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악이에요. 악. 그걸 화합시키는 게. 그래서 공자가 왕도 정치, 더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정치, 힘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이제 패도 정치라고 보고요. 왕도 정치를 했던 공자 입장에서는 예악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예악을. 그래서 우리 책에도 예 다음에 악이 느닷없이 나오니까 왜 이것이 나왔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로서 사회 질서를 세우면서 구별을 하고 그 구별을 한 걸 또 화합하기 위해서 악을 갖다 강조한 거예요 지금 공자가. 그래서 지금 그 예악을 들어서요 문장이 이렇게 구성됐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제 설명은 뭐 제가 느끼는 대로 설명한다면 이렇게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문장이 8.1편 제4장인데요. 그 4장의 친출한 자를 살펴본 다음에 또 문장풀이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자, 8.1편 제4장의 첫 번째 나온 친출한 자는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숯불림이라는 걸 있잖아요. 네. 자, 숯불림 자는 뭐 나무 목자 2개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나무 목자 2개를 써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나무 목자가 잘 알다시피요. 나무 줄기, 가지, 뿌리만 가지고 글자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여기에 줄기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줄기를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줄기일까요? 그러면? 네? 나무 줄기. 아니 나 지금 생각지 않고 이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수업해드렸는데 나무 줄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게 이거 이제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이 있는데 자꾸 해서 반복인데 요 부위가 뿌리면은 이게 밑둥이잖아요. 나무 밑둥. 밑둥에서 여기까지가 줄기일까요? 아니에요. 아 여기 가지 나와 있는 거, 가지 나와 있는 거부터 올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줄기일까요? 아니 고리고 아니면 여기까지가 줄기일까요? 이게 가지 옆에 나와 있는 여기는 분명히 아니고 이거 아니면은 이거인데 그러면 이것이 될 수 있으려면은 여기까지 줄기가 될 수 있으려면 뭐냐면 이거 1번 가지가 돼야 돼. 가장 굵은 가지까지가 줄기예요, 줄기. 근데 이게 덜 굵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줄기예요. 나무가 가지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굵은 가지가 있어. 만약에 가장 굵은 가지가 이거이라 이거예요. 그럼 거기까지가 밑둥에서부터 거기까지가 줄기예요. 그리고 남은 것들이 다 가지들이야, 가지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 가지라는 것은 가장 굵은 가지, 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굵은 것이 만약에 이것이 되면 여기까지가 줄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최고 굵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줄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옆에 거는 천에는 아니 이제 천혜들 합체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자란 나무를 보면은 천혜들 합체는 그건 자기 마음이고 사람 마음이고 만약에 사람이 나무를 기른다면은 근데 이제 쳐내는 게 좋지. 쳐내는 게 좋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쓸모가 없는 거지. 그렇죠. 쳐내는 게 좋지. 왜 그러냐면은 옹이가 생겨.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 가지가 여기 일본 가지라고 쳐도 밑에서 자꾸 커지면은 가지 자체가 굵어지면은 거기에 옹이가 커져가지고 경제로서 쓰임이 없어져. 제목감으로서 쓰임이. 그래서 가를 때 쳐내는 게 좋지 이제. 그걸 가지치기를 해야지 이제. 그럼 밑에를 줄기라 그러면 그 위에 부분은 줄기가 아니고 그러면 가지죠. 우리 다 가지야 이제. 네. 가운데는 줄기잖아요. 가운데. 참말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있고 자 별것도 아닌 걸 교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아니야 근데 별거야 제가 이해하는데 별거야라고 쭉 알아두긴 해야 돼. 알아야죠. 줄기 가지 뿌리 이걸 구분을 줄 알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줄기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요 가지가 최고 굵은 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뿌리고 요 부위는 뿌리고 그다음 여기까지가 줄기다 이거 여기까지가 예, 알겠습니다. 줄기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다 가지들이야. 요것도 가지, 요것도 가지, 요것도 가지, 요것도 다 가지야. 이것도 다 가지. 가지 조자 쓰는 조 가지. 그 윗부분의 것들은 다 가지고 또 밑에 줄기에서 일본보다 작은 것으로 곁에서 나온 것들은 다 가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줄기를 정확히 알아라 이게 줄기. 줄기가 1번 줄기까지가 이게 전부가 이게 끝에서 여기까지가 줄기가 아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걸 줄기라고 여태까지 상식적으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줄기가 아니고 1번까지가 줄기고 나머지가 다 가지들이라고. 안 적었네. 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것까지도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생각 안 해서.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나무 목자를 놓고 봤을 때는 나무 목자를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요건 뿌리 부분으로 보고 요건 가지 부분으로 보고 이거 줄기 부분으로 봐라 그거죠 지금. 자 그런데 여기에 있죠. 문제는 뭐가 없어요. 나무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잎이 없잖아요. 잎. 그러죠? 잎이 없어요. 잎. 가지가 있는데 잎이 없어 지금 잎이. 왜 잎이 없을까요? 겨울나무. 그렇죠. 이게 죽은 잎이 없으면 죽은 나무로 생각할 수 있는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옷을 갈아입는 나무라고 생각이죠.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지 나무도 1년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리고 이걸 생각해야 돼. 나무의 본질은 잎에 있는 게 아니야. 잎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다가도 있고 있어도 막 도달한 새싹이 있을 거이고 큰 잎사귀가 있을 거이고 빨갛게 물든 잎이 있을 거이고 아니면 뭐 노랗게도 물리겠지만 그리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본질이 아니야. 항상 변화되는 거잖아. 그 변화된 걸 빼고 나무의 본질만 가지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야 돼. 그 본질이 줄기와 가지와 뿌리거든. 그래서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나무 목자고 의외로 또 나무 목자 가지고 또 설명이 이렇게 길어진 줄 또 몰랐네. 그 한자가 방계자 형태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방계자. 이 방계자 한자로 이렇게 써요. 방석처럼 돼 있는 덩어리가 되는 글자다 이거예요. 이 방계자니까 누군가 제 수업 들으신 선생님까지 한 부분이 방계자가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 방계자. 방계자 이렇게 생각. 아이개자를 생각하는데 괴자 옆에 흙덩이개자, 덩이개자. 네모난 방석처럼 네모난 형태의 덩어리가 되는 글자다 이거예요. 자, 방계자 형태를 유지해서 한 글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두 글자를 조금씩 축소를 시켜서 이렇게도 쓰기도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쓰기는 너무 어려워. 이
글자의 뜻이 숯불인데 숯불이라면 나무가 많이 서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나무를 갖다가 편해가지고 글자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방계장 형태를 위해서 중첩에서 두 개만 이렇게 펴는 거예요. 지금. 많이 펴놓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방계장 형태를 유지하는데 중첩에서 이렇게 두 개만 펴내서 숯불을 나타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 숯불림자예요. 밀림 할 때 쓴 글자예요. 임야무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요 임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도 같이 해요. 더불어서 기우고 넘어가면 좋은데 익히 쓰이는 글자로서는 요 글자나 요 글자를 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숯불림자 그대로 음역을 해서 림이고요. 이것들 림이 물이 달라붙어 가지고 뜻이 물 뿌릴 림자인데 물 뿌릴 림자인데 어디 쓰이냐면은 우리 저 호르몬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기본 가운데 분비샘이죠. 임파선 뭐 생물 시간에 배우죠. 임파선의 임자가 고구마돼서 앞에 나오면 우리말에서는 이문을 익히니까 임파선의 임자고요. 요걸 자는 병들 역자가 달라붙어 있죠. 이게 병과 관련돼서 병의 일종의 임지를 임자예요. 이게 임질 임자인데 한자 가운데 이 임질 임자하고 비슷하게 쓰인 글자가 한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거든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 요 글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여기에요. 300파자. 예, 300파자, 300패자. 파라고도 하고 책에 따라 패라고도 하는데 이 300패자로 써야 될 글자를 나무 목자로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다니까 가끔가다. 우리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그러지 말. 안 그러는 줄 아는데 혹시 또 그럴 분이 한 번이라도 생길까 봐서 지금 그러는데 여기 나무 목자하고 이렇게 쓰이는 요 글자 이게 삼껍질 빈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나무 목자에만 너무 길들여 있으니까 이 삼껍질 빈자를 두 개 써서 이렇게 300패자로 써야 될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써야 될 글자 무심코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은데 서로 다른 글자란 말이에요. 교육 현장에서 이 절을 맞자를 할지도 이렇게 써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서 임질림자지 절을 맞자가 아니다. 이게 소아마비할 때 쓴 글자예요. 그래서 나무 목자하고 삼껍질 빈자를 분명히 구분해서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숯불임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이 두 글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는데요. 한자에서는 기역인 아음인 기역과 유민, 리을, 유성음이죠. 서름민으로서 유성음인데 이 기역과 리을의 음과 교환이 서로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컨대 각자를 물이 달라붙으면 락으로 바뀌잖아요. 각이 락, 이을 락자도 마찬가지고 불에 지진다 해서 지질 락자도 마찬가지고 지난 요즘 락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락으로 쓰잖아요. 전부 다 각이 락으로 바뀌잖아요. 락. 음이 가릴 깐자 이게 자루주머니에다 뭔가 가리 담은 상황에서 나온 가릴 깐자 나중에 제방별을 붙여서 이렇게 뒀을 때 분간하다 간태가다 이렇게 쓴 글자 그 글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뜨면 란으로 바뀌어 가로막을 란자 문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가로막을 란 간이 뭘로 바뀌어 란으로 바뀌어 란자는 풀이 달라붙어 난초란자가 되잖아. 또는
뭐 볼감자 이런 글자들. 감이 물이 달라붙으면 넘칠 남자. 아까 하면서 참남일 남자, 넘칠 남자. 또는 뭐 볼남자, 관람객 할 때 쓰는 볼남자. 열람하다 할 때 쓰는 자. 전부 다 뭐 남을 넣기. 예. 발음의 편의를 해서 유성음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근데 유성음이 다시 암으로도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역자하고 니을자하고 음의 교환이에요. 각, 락, 간, 란, 감, 람 이런 데서 알 수 있듯이 서로 교환이 되는데 그러면은 림이 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세금 성김 해가지고 금으로도 있고 김으로도 있죠. 그러면은 김은 금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 요 글자에서 이게 금할금이라는 글자인데 림자가 금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림자가 숲을 림자가 림, 김, 금 하는 식으로 바뀌면서 금이 되고 보이실자에 의해서 뜻이 금하다가 된 거예요. 보이실자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고 제사 지낸 공간은 신성한 공간이고 신성한 공간에는 금줄 같은 거 쳐져 있어. 금줄 아무나 못 들어오게. 금줄. 저 옛날 사만시대 때의 소도 아무나 못 들어오게 금하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기관이나 마찬가지야. 제사 지내는 곳이. 그래서 오늘날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의 이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금하다 이제 금하는 건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을 이게 어거할 여자예요. 어거할 여자. 불일 여자, 어거할 여자인데 그게 음역하면서 이렇게 쓰면은 이게 막을 여자가 되는 거야. 이 글자에 의해서 뜻이 막다가 된 거예요 지금. 방어할 때 쓴 글자. 이게 보이자에 의해서 막다는 뜻이 이랬는데 여기서도 보이자에 의해서 금하다의 뜻이 이랬다 이게. 출입금지할 때 쓰는 금자예요. 그 다음에 요 금할 금자가 다시 오두변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러면 금은 금인데 오두자에 의해서 옷깃 금자가 돼. 옷깃. 팔을 벌리면 옷깃이 이렇게 있고 그 옷깃으로 이렇게 감싸 안을 수가 있어요. 흉금을 안 하. 예, 그래서 흉금을 때 쓰인 글자도 금도에 벗어나다 뭐 이럴 때 쓴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흉금을 터놓다. 옷깃이 죄송합니다. 지금 옷깃이 참 깜빡 지금 잘못 바뀌었죠. 옷깃이 참 이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저 추울 때 코트에 옷깃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참 이게 옷깃을 세운다. 이게 앞에 있는 거 옷섭이고 옷깃을 세운다는데 옷깃이 닿는 부분이 요 부위가 옷깃 요 부위잖아요. 요 부위가 가슴 부위야 지금. 그 가슴의 뜻이 있어. 가슴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흉모의 표현 나올 때 가슴 흉자에 이 옷깃금자도 그때는 가슴의 뜻이에요 지금. 그리고 가슴으로 남을 품을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말이 이 금도예요. 금도. 금도에서 벗어나 품을 수 있는 정도에서 아량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뭐 그럴 때 쓰이는 금자가 바로 있지. 자, 수풀림자와 관련돼서요. 기억을 해둬야 될 글자 이런 글자가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출한자를 배우는데요. 그 다음에 신출한자는 노을방자인데요. 노을방자인데
학습 목표가 학습 목표 표기된 번호가 326번. 이건 325번째거든요. 그러면 326번째예요. 자, 노을방자를 분석해 보면은 두 개의 다소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모방이라는 부숫자오고 하나는 등그럴문이라는 글자죠. 자, 등그럴문은 변형된 글자인데 정형의 글자는 질복이라는 글자죠. 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칠복자는 손에 책찍과 같은 걸 들고 있는 형태. 이게 사람의 손이라면은 이게 사람의 손이라면 그 책찍 같은 걸 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형화되면서 하나는 이렇게 이게 문자로 쓸 때 이게 손이 이게 풀어지면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가 펴드는 상태 이게 손이 풀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변형된 형태죠. 정형의 형태는 복이라는 어을 부여하면서 손에 책찍 같은 걸 들고 친다고 해서 칠복자고 이것은 다른 글자가 없을 때 변형된 글자인데 그럴 문자라는 글자의 명칭에 준해서요. 앞에 등자를 붙여 등그럴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글자가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나이어라는 글자가 여 단무마다 어가 되고 과일이 과실이 되는 것처럼 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서까지 쓰이죠. 서. 그래서 이렇게 쓰면 천천히 서자가 되자니 길을 천천히 간다고 해서 서형을 때 쓰인 글자. 그런데 이렇게 써도 어떻게 돼요? 서죠. 다 거쳐서 베푼다고 해서 베풀 서자인데 요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부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기회가 되면 부숫자를 갖다가 제대로 안 배우신 분들 한번 배울 필요성이 있는데 뭐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뭐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요. 문제는 등그럴무다도 이 글자를 이해하는데 모방자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모방자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 이거예요. 설문에서는 모방자를 갖다가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이렇게 병선자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 오늘날 이렇게 쓴 사람도 많은데 제가 일부러 사실은 틀리게 쓰는데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가지고 난석계자 형태로 쓰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잘못된 글자예요. 이 산속의 늪변이라는 글자인데 이렇게 써요. 8발자 형태처럼 써요. 이게 배선이라는 글자죠? 거북선 넣을 때 쓴 글자. 이게 아우를 병자에 아우른다는 두 개를 하나로 합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배를 갖다가 아우르는 모양이다. 이제 두 개의 배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놓은 형태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문제야. 우리 소전에 보면은 요 글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설문에서 이렇게 풀이를 했다고 했는데 설문은 소전을 자형을 바탕으로 했잖아요. 이 소전을 보면은 이 글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걸 두 개의 배를 아울렀다고 한 다음에 이걸 배로 봤나? 이걸 묶은 형태로 봤나? 하여튼간 뭔가 이상하잖아요. 경강부에 시켰다는 게 금방 드러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 배를 갖다가 아울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서신이 잘못 분석한 거이고 선문에 잘못 분석된 것이 많은 것처럼 잘못 분석된 것이고 요 이전에 형태를 보면요. 요 이전의 형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거의 유사한 형태죠. 이거 뭘 나타낸 거냐 이게 뭘 나타낸 거냐? 자, 이 글자의 뜻에 집중을 한번 보세요. 이 뜻이 뭐잖아요, 뭐? 네. 뭔데? 이 뭐라는 것은 고사전에 보면 뭐냐면요. 어떤 물체에서 겉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어떤 물체에서 겉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을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속담에 모난돌이 정에 맞는다 그러잖아요. 돌이 이렇게 있는데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걸 툭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정으로 해요. 정으로. 정으로 이렇게 떼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모난 부분이 세 개가 있으면은 툭 튀어나온 부분 세 개가 있으면은 이게 세 개가 있잖아요. 이게 세모가 되는 거예요. 그 세모의 모자. 모난 부분이 네 개가 있으면 네모가 되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저기요. 동그란 형태에서 이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야. 그때 뭐예요? 이 겉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이 뭐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문자는 문화를 담고 있는데 이게 농경 문화가 괴를 갖춘다. 이게 농경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경 시대하고 괴를 갖추는데 농경 시대의 모난 물건이 뭐냐면 땅을 파는 도구인 쟁기예요. 쟁기. 오늘날로 말하는 쟁기. 쟁기는 모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야 땅을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이 쟁기 이전에는 오늘날 제주도 가면 제주도 돌이 많기 때문에 소를 같은 거 마소를 이용해서 쟁기질이기가 힘들어요. 돌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직접 이렇게 돌을 파려면서 땅을 일군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 도구가 있어요. 오늘날 제주도의 사람들이 쓰기인데 그게 뭐냐 따비요. 따비. 옛날 쟁기 이전에 옛날 사람들이 썼던 농기구가 따비가 있어요. 따비. 그 이전에는 굴봉이라는 것이 있었죠. 굴봉. 팔굴자. 몽둥이 몽자예요. 우리말로는 뒤지개라고도 있죠. 뒤지개. 그 최초의 원시적인 나무 그냥 뼈쪽 나무 끝을 뼈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부위로 땅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별로 어려울 것이 없어요. 이제 부드러운 땅은 이제 쉽게 파이겠죠. 그렇게. 근데 이제 따비가 있는데 따비는 외날 따비 오고 쌍날 따비. 그렇죠. 쌍날 따비로 나눠지. 외날 따비는 이런 형태로 됐다고 봐야 돼. 이런 형태. 외날 따비 이렇게 되고 쌍날 따비는 이 형태가 되고. 여기서 외날 따비에서 나온 글자가 힘력자라니까요. 거기에 농토가 달라붙으면 거기서 나온 글자 농토에서 원시적인 형태의 외날따비 채기를 들고 농사를 져서요 가족을 부양해야 될 사내를 탄 사내 남자니 외날따비가 에서 나온 글자가 힘력자라면은 쌍날따비에 나온 글자는 바로 모방자이고 모방자인데 따비의 생명력은 모난 부분이기 때문에 모를 뜻하는 글자가 이 땅을 파는 이 쌍날따비에서 나온 글자라고 해요. 자 그렇게 이루어진 요 글자가 요 글자에 이렇게 이게 쟁기로 땅을 파면 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흙을 갖다가 이게 요 뾰족한 부분에다가 끼우는 것이 있어요. 이게 나무잖아요. 지금 나무인데 끼우는 것이 뭐냐면 보습이에요. 보습. 나중에 쇠붙임을 사용해서 보습을 끼우는데 여기 땅을 파는 부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땅이 흙이 일어나면 흙을 갖다가 이렇게
위에 또 보수 위에 붙어 있는 판판한 부위가 있어요. 판판한 부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흙을 갖다가 고루 두루두루요.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걸 쟁기의 볕이라고 해요. 볕. 보수 위에 흙을 갖다가 양쪽으로요. 두루두루 펼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쟁기의 볕이요. 볕. 그 볕이 달라붙어있는데 이것이 호재로우면서 뭘로 바뀌냐면 설립자 힌트처럼 이 설립자 아니 그러니까 요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두루방자예요. 두루방자. 쟁기 볕이 조금 더 이제 가액된 핵이 생겨나면서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두루방자예요. 두루방자. 그리고 여기 전기 볕을 갖다 표현했어요. 그 두루방자를 알아야만이 두루방자를 통해서 전기 사람이 두루방자를 이렇게 쓰고 방언방인데 사람이 옆에다가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해서 곁방자가 돼요. 또는 말씀원자가 되면 방언방인데 말씀인데 남을 헐뜯어요. 헐뜯을 방자. 그렇죠. 비방하다 할 때 쓰는 글자. 헐뜯을 거. 말로써 헐뜯는다 이게. 흔히 못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죠. 아니? 자기의 못난을 그것을 전가시키는 거야. 또는 육달월이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방언방인데 육달월이 달라붙으면 이치안부에 관련되죠. 흔히 오줌통. 방광을 뜻 쓰는 글자. 오줌을 담는 통으로 보고 옛날 사람들 오줌통 했던 거죠. 또는 나무 목자가 달라붙어요. 조그만 나무 조각인데 글씨 같은 것은 나무 조각. 그렇죠. 폐방지. 폐에다 그렇죠. 폐에다가 옛날 과거 시험을 보면 과거에 학교 급전 사람들은 폐에다가 이름을 써서 딱 붙잖아. 합격자 명단을. 근데 거기 없어 그러면 낙방이 된 거야. 입춘날 글씨를 써가지고 문에다 딱 그걸 입춘방이라고 그래. 입춘방. 문패를 뜻은 폐예요. 폐. 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쓰이는데 모방자 자체가 막바로 음역하는 글자들도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요. 그게 뭐 해로울 방자 이런 글자들. 다음 방이제 계집여자가 달랐더니 남자 중임 사이에서 여자를 무시해서 나온 글자예요. 해롭지 않으면 무방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할 때 쓴 글자예요. 방해할 때 쓴 글자. 또는 향기로울 방자, 꽃다울 방자. 방명록. 그렇죠. 방년의 나이, 꽃다운 나이, 방년의 나이. 16세, 방년 16세. 이팔 청춘, 이팔 10년. 꽃다울 방자. 향기를 봉자인데 풀 관련돼서 풀에 모든 초목에 꽃이 피니까 방향제 할 때 쓰는 방자예요. 방명록 할 때 쓰는 방적인 거지만요. 또는 실리를 자은다 이거예요. 실자을 방자예요. 자을 방자. 방직물, 방적공장 뭐 할 때 쓰는 글자. 면방, 혼방 할 때 쓰는 글자. 또는 흑도자가 달라붙었는데요. 받전자 밑에 흑도자가 달라붙은 그 흑꽃 흑도자와 관련되는 글자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이 집을 짓고 모여 사는 땅, 뭐 흙과 관련돼서 땅. 동네방자에 동네방자. 방방곡곡? 그렇죠. 방방곡곡.
방방곡곡이 옛날에 저 어떤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방방곡곡을 한자로 어떻게 쓰냐? 구불곡자 2개. 그렇죠. 구불곡자 2개. 방방곡자. 예. 아니 할 때 귀신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수업에. 예. 골곡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저 신라 시대 때 당나라에다가 신라 사람들이 세운 동네 신라방 그때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기름방자. 기름방자면 당연히 고기육자. 고기육자 여기서 2차 관련됐지만 일단 지방할 때 쓰는 거지. 또는 머리 늘어질 펴자가 달라붙어 이렇게 쓰면은 옛날 사람들 다 머리를 기르고 자랐는데 비슷해 보였던 모양이죠. 비슷할 방자예요. 비슷. 그렇죠. 비슷할 불자고 합치다 뭐 전쟁터를 방불하다 할 때 쓰는 방자죠. 전쟁터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방자예요? 나무가 다른데 나무의 일종인 이 다목방이라는 글자인데 다목이 뭐이냐 이거예요. 이게 어디 쓰이냐면요 문지방 할 때 쓰인 글자야. 문지방. 학구방 문지방 이런 거요? 문지방 할 때 쓰인 글자인데 뭐요? 학구방? 학구방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빠질 뻔했다. 학구방의 방자는 방방 방방자예요. 방자 있어요? 집방자예요. 방방자. 네. 방방자 그러고 보면 이거 빠질 뻔했다. 학구방은 뭔가 배울 만한 것들이 뭐 책 같은 걸 많이 담아는 집고자에다가 방방자를 써서 학구방 한자를 이렇게 써요. 이 고방에서 난 말이 광이요. 광에서 인신 난다. 광을 합쳐서 한 글자로 만든 게 광이야. 광에서 인신 난다의 광이 고방에서 나온 말이야. 고방. 곶집이 되는 방이다. 이거 곶집이 되는 방. 요거 쓰임이 많지는 않은데 문지방 할 때 쓰인 글자인데 왜 문지방에 이 글자를 쓰냐면 요 다목이 오늘날 사실은 있죠. 줄어든 말이에요. 단목에서 나온 말이 단목. 단목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줄여서 다목이라고 불러 지금. 그래서 다목방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자 사전에 이 단목이 붉을단자에다가 나무 목자는 붉은 나무에 붉은 나무. 힘이 붉은 나가지고 염료로도 쓰일 수 있는 정도로 붉은 기운이 있거든. 근데 붉은 것은 어떻게 돼요? 벽사의 의미가 있어. 네. 귀신 벽사. 담 같은 데다 팥죽 뿌리듯이 동지에 벽사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홍전문에 붉은 칠을 하잖아. 그런 것도 이제 다 붉은 기운으로 벽사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문지방에 사람이 방으로 들고 나는 곳에 이것이 뭐예요? 문턱에다가 이걸 둔다는 것이 벽사의 의미로. 그리고 이 나무가 단단하대요. 그런 데다 붉은색을 있어서 벽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으로 사기가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이 나무를 문지방에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지방이 방자인데 오늘날 이걸 다목방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 다목이 뭐지 하고 있는데 단목에서 나온 거예요. 단목. 자, 제일 많이 쓰이는 방자를 안 하셨네요. 찾을 방자. 그렇죠. 뭔가 지금 계속 빼먹고 있어요. 지금 뭔가 계속 빼먹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더인 것 같아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찾을 방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쓰기 시작하면서 자주 쓰는 글자가 뭐 있는데 생각보다 생각이 안 나고 이거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러고 나서 뒤에 와서 위에는 지금 쓰는 허브소생이 거예요.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뜻은 방자예요. 네. 찾을 방자도 있고 막을 방자도 있고요. 막을 방. 아니 뭐 먼저 쓰나 나중에 쓰나 뭐 막을 방자는 언덕이 있어야겠죠. 언덕으로 막는다고 해서요. 막을 방자. 또 있어요 또 건일방자 또는 논일방자 길을 건일 그냥 방황한다 할 때 쓰는 자. 모방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근데 하나 더 있잖아요. 지금 노을방자 방언방인데 네. 박으쳐서 내 놓는다고 해서 노을방자. 지금 모방자 설명을 드렸는데요. 쌍날따비 모양에서 나온 글자로서 따비의 생명이 모란 부분이기 때문에 뜻이 모를 뜻하는 글자가 됐다고 했는데요. 요 글자가 덧붙여 있는데 쟁제의 보시 덧붙여 있는 두루방자가 다시 음역하로는 겹방, 혈뜨들방, 오줌통방, 폐방자. 그 다음에 모방자 그대로 음역하로는 해로울방, 꽃다울방, 자을방, 동네방, 기름방, 비스달방, 그 다음에 다무방, 방방, 찾을방, 막을방, 건일방, 노을방. 이것들이 전부 다 모방자가 음역하는데 그 가운데 요 형태, 요 쟁기의 벼슬 나타내는 요 형태만 빼놓고 전부 다 불숫자들이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불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니까 이런 글자가 왜 비슷한지를 알려면 머리 들어질 표를 알아야 된다 이게. 이 글자가 왜 방인 줄 아는 지게 글자를 알아야지. 지게가 뭐 방으로 들어갈 때 문과 관련돼 있잖아요. 왜 막을 방자가 됐어요? 이게 언덕 보자가 변화된 글자냐? 언덕을 쌓아서 막는 거죠. 건일 방자 왜 건일해요? 사거리 길만에서 나온 단일 행자의 반쪽 길. 이 길과 관련된 글자 아니요? 길을 거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노을방자에 대한 설명을 해봤고요. 시계를 보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살펴봐야겠네요. 교수님 무시할 때는 이거 다 쓰시면 치우지 마시고 이쪽으로 와서 쓰세요. 네. 그냥 살짝 일로 와서 치우세요. 예, 시간 아니, 전략. 예, 알겠습니다. 예. 땀안 떠가지고.